이번에 화학 발표 기회를 맞아서 진통제의 발전 과정 및 종류에 대해서 상담해 보았는데요. 그래서 저희 김현경, 임유영, 강건주, 박정수, 강경훈 저희 조는 진통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교과서에도 중요하게 나오고 또한 저희가 되게 중요하게 여긴 타이레놀과 아스피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진통제의 종류와 함께 여러 대표적인 진통제를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일단 진통제의 종류는 크게 중추신경이 1차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마약성 진통제와 함께 아스피린이랑 우리가 보통 취하게 되는 비마약성 진통제 두 가지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진통제 5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는 페치딘계라는 진통제가 있습니다. 페치딘계는 가장 최초로 개발된 합성 마약 진통제로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페치딘계는 1939년 합성된 데 이어서 모르핀과 비슷한 진통제의 있음이 발견되었고 그에 따라서 돌렌타인이라는 이름으로 실제 합성마약으로 개발되면서 합성마약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페치딘계의 한 종류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메타돈으로서 역시 강력한 합성마약 진통제입니다. 그래서 역시 진통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음 사용되었냐면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전쟁 중에 사용되었습니다. 전쟁 중에 사용됐기 때문에 역시 진통제로서 여러가지 전쟁으로 생긴 통증을 치료하는데 사용된 합성마약이 바로 이 메타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돈의 또 다른 신기한 특징으로는 우리가 여러가지 마약이 있는데 헤로인 이런 마약에 의한 중독작용을 해소해주는 작용을 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런 헤로인 같은 마약성을 예방해주는 작용이 1960년대에 발견되었는데 그래서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메타돈의 중요한 성질로는 이 약은 다른 마약과는 달리 어떤 금단 증상이나 복용 욕구 억제 이런 것을 도움을 줍니다. 또한 이 메타돈 그 자체는 쾌감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마약임에도 불구하고 헤로인 이런 것을 치료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체내에 내성이 없기 때문에 장기 복용할 수 있으며 역시 작용 지속시간이 24시간이 되기 때문에 꾸준히 복용하게 되면 헤로인 이런 중독에 걸린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메타돈입니다. 세 번째 진통제로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모르핀이 있습니다. 모르핀은 1806년에 독일의 화학자 제르티르너라는 사람이 처음에 아편에서 분리한 모르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르핀은 여러분 알고 계시듯이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총 맞으면 쓰고 이게 되게 강한 진통제이기 때문에 그만큼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장점은 진통제인 만큼 통증을 없애주고 깊은 잠에 빠지게 하며 진통작용이 가장 강해서 어떤 질환의 심한 통증을 치료하는 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진정작용이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특징이죠. 하지만 단점이 역시 커서 이 약물의 제조는 사실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그 단점은 쾌감 유발 능력이 커서 그만큼 중독이 잘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쾌감 유발 작용과 함께 여러 가지 호흡기계, 순환기계, 위장관 등의 그런 큰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구토와 우울증, 동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네 번째 아펜입니다. 아까 제가 모르핀에 대해 설명드릴 때 이 제르티르너라는 사람이 아펜에서 모르핀을 분리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펜은 양귀비라는 식물을 해서 추출한 유즙을 건조시킨 것이 아펜입니다. 아펜은 오래전부터 존재한 약물인데 그래서 옛날부터 마취약품 수면약으로서 유명했고 이집트에서는 기원전 1500년에 저술된 파피루스 문서에 유화가 지나치게 올 때 사용하면 좋다고 효과적이라고 옛날 문서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아펜인데요. 그래서 12세기까지 소아시아 만의 산물이었으나 무역을 통해서 중국, 인도 여기까지 퍼지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아펜에 따라 진행이 된 전쟁이 바로 아펜 전쟁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펜은 이 진통제의 효과는 무엇이냐면 일단 진통제이기 때문에 중추신경을 마비시킴으로써 어떤 진통작용, 체면제 및 마취 보조제에 쓰입니다. 또한 그렇지만 아까 모르핀이 아펜을 추출한다는 어느 정도 화학작용을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아펜은 모르핀과 효력이 같으나 작용은 모르핀보다 완만합니다. 그렇지만 역시 마약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아펜 전쟁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너무 많이 먹게 되면 페인처럼 되고 그것이 마약이기 때문에 그것이 습관성이 되고 중독이 되기 때문에 복용할 때마다 그 양을 늘려주지 않는다면 효력이 없게 됩니다. 마지막 말씀드릴 것이 바로 메스암페타민이라는 것인데요. 메스암페타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로폰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불리고 있는 것이 메스타민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
S 암페타민이 만들어진 것이 제2차 세계대전 전쟁 당시에 진통제로서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일본 군수공장에서 전선의 군인들에게 필요 없을 용기를 북돋아주는 데 사용됐다 합니다. 그래서 이 S 암페타민이 상품에 붙여진 것이 히로폼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아스피린과 타이레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종진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께 가장 대중화된 진통제인 아스피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제가 약간 화학 선생님처럼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을 이렇게 나오려나? 여튼 일단 화학식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밑으로 안 내려져 있는데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고요. 아스피린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구조가 보이시죠? 그리고 최초의 합성 의약품으로서 이런 효과들이 있는데요. 보시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스피린은 그 화학식이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요. 그죠? 근데 이게 기원이 어디냐면 그 살리실산이라는 물질을 먼저 발견을 했는데 그게 그 위벽을 자극해서 설사를 일으킨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중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작용을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아세틸 살리실산이라고 하는 이 아스피린을 합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걸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섬에 살리실산이 있었는데 글씨를 좀 쓰는 살리실산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뭐 히드록식이라고 해서 뭐 OHD 이런 게 있는데요. 이거를 잘 봐주세요. 이게 살리실산인데 얘가 방금 말했듯이 그 위벽을 자극해서 혈사를 일으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펠릭스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그 이 살리실산의 히드록시기를 딱 가지고 그 아세트산에서 히드록시기를 떼면 뭐야? 제가 정확히 이렇게 생긴 물질에서 얘를 뺀 다음에 얘를 떼요.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 갖다 붙인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보시는 저겁니다. 저 아스피린.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설사하고 이런 부작용이 다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폐혈과 소염에 탁월한 효능이 있고 현대 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예방하는 약으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혈관소물을 떠다니는 그런 핏덩어리 같은 걸 없애준다고 해요. 그래서 아스피린을 일부 의사들은 하루에 하나씩 먹으면 굉장히 좋다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걸 많이 먹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한 번에 막 4개씩 먹는다 막 매일 그건 당연히 안 좋고요. 그래서 많이 먹을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적당히 드시면 장수를 부르는 약이니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댓글 났어. 그 아스피린 향에 이런 게 있어요. 당뇨병을 예방하고 잠수병을 시킬 수 있고 뇌, 심장, 뭐 이런 다 한 방에 어떻게 일하는 거죠? 이제 아스피린이 매우 중요하게 책에서 다뤄지고 했으니까 제가 역사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스피린에 대한 역사는 매우 오래전부터 있었는데요. 이집트 파피루스에 기원전 1550년에 기록이 폐혈 진통제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어요. 이거는 정확히 아스피린이라기보다는 같은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것이라는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스피린의 역사로 넣었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아스피린이 발전되기 시작한 거는 1763년 영국의 성직자 스톤이 100버드나무 껍질 즙을 열 있는 사람 50명에게 먹인 후 해열작용이 있음을 확인한 후 왕립 학회에 발표한 다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이탈리아 화학자 피리아가 해열작용의 주성분인 살리실산을 분리하는 성과를 거두었고요. 그리고 맨 처음에 버드나무 껍질에서 해열작용을 일으키는 그 주성분이 살리실이라는 물질임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1859년 헤르만 콜베는
탄타를 해서 살리실선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방법을 개발해 아스피린 탄생을 가속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99년 펠릭스 호프만, 독일의 화학자 펠릭스 호프만이 마침내 만성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아버지를 위해 아세트산과 살리실산을 반응시켜 해열 진통제의 대명사인 아스피린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스피린은 지금도 매년 전 세계에서 600억 알이 소비될 정도로 매우 인기가 많은 약품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게 간단한 설명이고요. 타이레놀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타이레놀의 설명을 맡고 있는 정건주입니다. 여러분은 타이레놀 어쩔 때 드시나요? 타이레놀이 어떤 약일까요? 진통제, 감기약? 어떤 약일까요? 열이, 진통제 맞아요. 박수 한번. 타이레놀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요즘들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진통제입니다. 타이레놀의 역사는 1879년 로버트 맥닐이라는 의사가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약국을 개업하면서 시작됩니다. 1940년대 아까 설명드렸던 저 아스피린에서 어린이들에게 위험한 라이 증후군이라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부각되면서 맥닐은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아스피린을 대처해서 처방할 수 있는 진통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어린이들에게 좀 더 안전한 진통제를 찾고 있던 이 시기에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성분의 진통작용이 발견되었고, 또 아세트아미노펜을 이용해서 만든 약물에는 독감이나 수두를 앓는 어린이들의 진통과 해열에 효과가 있고, 또 아스피린과 달리 라이 증후군을 유발하지도 않았습니다. 맥닐은 아세트아미노펜으로 타이레놀 브랜드를 개발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요즘 어느 가정이나 타이레놀을 하나씩은 보유하고 있고, 또 광범위한 전문 분야의 의사들이 타 브랜드의 진통제보다 타이레놀 브랜드의 진통제를 추천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류마티스 골관절염으로 인한 경증 내지 중증 통증에 1차 약물 치료 의약품으로 타이레놀을 사용하고, 또 소아과에서도 어린이들이 독감이나 감기에 걸렸을 때 해열에 첫 번째로 사용하는 것이 타이레놀이라고 합니다. 타이레놀이 명실상부 이 시대 최고의 진통제로 인정받고 사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타이레놀의 성분은 아세트아미노펜입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의 구조식은 이와 같습니다. 타이레놀의 장점은 타 진통제에 비해 부작용이 적고 또 독성이 적어서 유아는 물론 임산부까지도 복용이 가능합니다. 단 단점은 아까 아스피린은 소염작용까지 있다고 했는데 타이레놀은 해열 진통작용은 뛰어나지만 소염작용은 없다는 것이고, 또 과잉 복용했을 경우 혹은 알코올과 같이 복용했을 경우는 간 독성작용을 일으켜 최악의 경우에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작용 과정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아세트아미노펜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널리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용 과정을 규명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의 효과 발현은 신경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TRPA1이라는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TRPA1 단백질을 제거한 후에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세트아미노펜 자체가 TRPA1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타이레놀을 복용을 하면 척수에서 NAPQI라는 대사체가 형성이 됩니다. 이 NAPQI가 신경세포 표면의 단백질인 TRPA1을 활성화시켜 이 단백질이 신경세포 간의 정보 전달을 방해하고 통증 신호가 뇌에 전달되는 것이 차단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의 대사체인 NAPQI가 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GSH라는 단백질 성분이 있는데, 이 GSH의 SH기가 NAPQI와 결합을 하여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GSH가 몸에 부족하거나 NAPQI가 너무 과다복용된 경우 그 NAPQI가 모두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아서 많이 축적될 경우 독성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번에 타이레놀을 너무 많이 사면은 약사가 안 주겠죠? 그러니까 이제 시험 보기 전에 한 달 전부터 보건쌤한테 하나씩 받는 거예요. 시험을 못 봤다. 다 같이 이제 먹고. 현재 과학자들은 NAPQI 성분을 통한